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년 3월 15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5일 후인 3월 20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그리고 5년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유성구 교통동 1원 2천여 명 소유의 4,450여 필지 530만 제곱미터 160만여 평 규모의 국가산단 예정지 내에 위치하는 3,500여 평의 임야와 국가산단에 맞닿게 될 5,500여 평의 임야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분 투자 관련해서 상호 명의 신탁에 의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니 잘 시청하셨다가 좋은 투자의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와 함께 보시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투자 요인으로 거래 사례와 지분 투자에 대해서 알아본 후 토지 특성과 지난 유튜브 때 말씀드렸던 협의 양도인 택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영상과 일반 지도 등을 통해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기에 앞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00 정도였던 1973년도 항공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본 토지의 일부는 논과 밭으로 유용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도로에 접해 있으며 평균 경사도는 약 15도 정도로 상당히 완만하고 향은 동남향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특히 투자 대상이 임야일 경우 의사결정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경사도와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임야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도에서도 이곳이 본 토지 위치인데 국가산업단지 지국에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국가산업단지 외 지역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시로 보시면 적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가산업단지에 편입 예정인 3,500여 평의 산 55-27분부터 31번이며,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 시 개발된 지역과 맞닿게 될 5,500여 평의 산 55-4와 18번지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고, 다음은 토지의 매매가격과 용도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매매된 최근의 거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국가산단의 편입 예정인 산 55-27번부터 31번지는 차량 진입이 자유로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인 임야로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며,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은 평당 35만원씩 해서 1억 8,690만원, 1억 8,970만원, 8억 6,840만원, 그리고 700과 665만원이며 국가산업단지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산단 개발 사업 시행 시 개발지역과 맞닿게 될 산 55의 4와 18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아니며 차량 진입이 자유로운 임야로서 평당 15만원씩 해서 5억 2,040만원과 2억 9,450만원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분 매매도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사례를 보시면 2022년 11월에 대정동 산 49번지의 지분 230평이 평당 65만원에 거래되었고, 23년 5월에는 대정동 산 55의 25번지 104평이 평당 48만원에, 그리고 10월에는 산 55의 19번지 998평이 평당 14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14만원에 거래된 산 55의 19번지와 오늘 안내해드리는 산 55의 4와 18번지 모두 국가산업단지에는 편입되지 않지만 산단이 개발될 경우 산 55의 4와 18번지는 평당 14만원에 거래된 산 55의 19번지와는 달리 도로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대다수는 지분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갖게 되는데, 이는 투자 대상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과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형성의 요소로 작용하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소지하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개발 사업의 주체와 개발 방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손실보상 체계 등에 대한 지식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저와 함께 토지 지분 투자를 공부하시면 평소 갖고 계셨던 지분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시게 되고 투자에 대한 지평도 확장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으로는 단독 소유와 공유, 합유, 총유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종류별 주요 특성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독 소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합의 먼저 보겠습니다. 합의는 여러 명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의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분할 청구할 수 없고 변경이나 처분 시에도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사원 또는 정당이나 동창회 같은 사단 성격의 단체에서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하는데, 총유의 경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하게 되며 합의와 같이 지분에 대한 분할 청구나 처분이 불가능하며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사원 총회의 결의로 모든 게 결정되는 반면에 지분에 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는 공유의 경우는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매매와 같은 처분 행위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토지에 대한 지분 투자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공유와는 달리 공유자 간에 서로의 지분 위치를 특정하는 약정을 하고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되는 투자 방식으로서 이는 대법원에서 1989년 4월 25일 선고 88다카의 7184 판결과 대법원 90다의 200338결 그리고 93다의 42986 판결 등에서도 단독 소유와 같은 효력을 갖는 공유관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 등 일정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반도체 나노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직간접의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산 55의 27부터 31번지의 지분투자할 경우 지분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단독 필지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으니 잘 이해하시면 지분 투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산 55의 29번지 2481평을 가불병정 4명이 각각 1000평, 700평, 500평, 281평씩 지분 투자하여 공동 소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 시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는 가불병정의 지분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산 55의 29번지 2481평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가불병정 4명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는 방식으로 개개인의 손실보상 금액이 결정되는 반면에 가불병정이 각자 지분에 투자한 금액으로 제각기 1000평, 700평, 500평, 281평짜리 단독 필지에 투자했을 경우는 필지별 소유자별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이 산정되므로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일 지역에 위치한 동일 용도의 토지일 경우 면적이 큰 토지가 면적이 작은 토지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게 평가되며 본 매물과 같이 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도로에 접한이면 그러하지 않은 임야에 비하여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세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데 본 토지와 같이 평균 경사도가 약 15도, 경사각은 약 8.5도의 완경사인 임야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감정평가 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사진은 1954년도에 촬영한 것이고 이 사진은 1973년도에 촬영한 것으로서
예전부터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잡목을 제거하고 조금만 다듬으면 농지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에다가 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도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본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산 55-27부터 31번지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국가산단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과 임산물에 대한 영업보상 그리고 간접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산 55의 4와 18번지의 경우는 현재 산 55의 27번지로 통행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앞의 토지가 개발될 것에 대비하여 취득 후 임업인 자격을 갖추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도 받고 인산물 생산과 가공이나 판매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개발 후에도 지금처럼 차량 출입에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될 것이며 이에 더해 각종 산나물과 도라지, 더덕, 산양삼이나 버섯 같은 임산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완경사에다가 계곡물도 있으므로 다양한 임산물 재배로 소득도 올리면서 쾌적한 숲속 농장에서 여유로운 삶의 향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지난번 유튜브 때 말씀드린 협의 양도인 택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사업 주체와 사업 방식,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나 LH 또는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데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익사업 시행을 인하여 가옥이나 영업시설 등을 상실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외에 간접보상 성격의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단독주택용지나 아파트 또는 상가용지의 분양권을 주면서 그 외에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전부와 기타 모든 권리 일체에 대하여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나 아파트 같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인 협의 양도인 택지 등을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 1000제곱미터 302.5평 이상을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한 필지를 분양받을 기회를 부여합니다. 분양가격은 경쟁 입찰가격보다 저렴한 감정가격으로 하고 위치는 추첨에 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 4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협의 양도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줍니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세대원 중 1인에게만 분양받을 권리를 주고 주택형은 선택할 수 있으나 동호수는 추첨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세한 규정들이 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검토해도 될 사항들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 도안 신도시 2단계 도시개발 사업과 곧 있게 될 3단계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선원부 종합스포츠타운과 교통동일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 사업과 관련된 투자나 출구 전략에 대하여 문의해 주시면 차별화된 상담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움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촌동 1호 160만여 평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내에 위치하는 임야 3,500평과 국가산업단지가 개발될 경우 그 지역에 인접하게 되는 임야 5,500여 평에 대한 정보와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부동산 특히 토지에 투자하여 정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려면 투자 대상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 등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내가 아는 것은 참이 아닐 수 있고 느낌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했습니다.
혼자만의 지식 정보와 느낌에 따른 의사결정은 위험하오니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문의해 주시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